기본고사 때 다 봤었잖아. 새삼스럽게. 근데 그 합쳐서 이거는 거죠? 뭐라고요? 그 모의고사 단어 유의어 반이랑 같이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죠, 두 개. 아, 그 단어는 시험이 그 단어대로 유희연은 원래 뜻만 봤잖아, 시험. 영어 쓰기 안 봤잖아. 고생 까먹었냐? 육강 4번부터 하면 되나요? 네.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어제 5시 다 돼갖고 퇴근했더니 아우 죽겠다. 아우. 전 아마 쌤 왜 5시에 퇴근하셨어요? 너 수행평가 해준 거야. 너랑 너 수행평가 해준 거예요. 너랑 너. 자 봅시다. 6강 4번인데 이 6강 4번이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6강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데 이 부분적으로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둘 다 어려워. 근데 전체 내용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접근해도 좀 어려운데 구조독해를 먼저 보고 이해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자 한번 내용 보자고. 구조독해 패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이 패턴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줄게. 처음에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어. 지금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주제를 미리 말하자면 이 주제는 보통은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비유적으로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야. 추상적이나 비유적.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글의 종류가 주제, 제목, 요지 또는 요약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첫 문장만 보고 답을 고를 수 있느냐? 절대 고를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추상적인 메시지를 파악할 수가 없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부연 설명이 바로 구체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구체화돼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류의 글은 이 구체화된 이 세 가지 내용이 사실은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은 다 똑같은데 다 패러프레이징만 되어 있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 키워드를 이제 찾는 게 핵심이에요. 공통 키워드. 공통 키워드가 막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얘네를 조합을 해. 이 조합한 게 주제나 요지나 제목이나 요약이 되는 거예요. 얘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한 결과물을 보면은 이 결과물이 결국에 처음 나왔던 이 추상적인 내용과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류의 구조는요, 보통 방금 말한 이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주제, 제목, 요지, 요약으로 잘 나와요. 이런 류의 글이. 왜냐면 이 공통 키워드를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근데 반대의 케이스가 있어. 반대의 케이스는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쭉. 먼저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주제가 마지막에는 추상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류의 패턴은 보통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빈칸으로 잘 나와. 여기를 뚫어버리는 거야. 이 추상적인 내용. 이게 근데 상당히 어려운 유형의 빈칸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 내용까지만 읽으면 겁나 쉬워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짝짝짝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추상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보기문을 봐도 아이씨 이거 뭐야?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3 모의고사를 볼 때 실제로 3점짜리 문제가 이런 패턴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추상적인 거를 빈칸에다가 쓰는. 그러니까 문장 전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이제 잘 푸느냐 못 푸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간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 패턴은 아니니까 요건 잠깐 건너뛰고 이 패턴을 보셔야겠죠. 다시 말합니다. 이 각각의 부연 설명들이 뭐다? 어떤 공통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구조독해를 미리 해놨으니까 이 구조독해한 걸 같이 읽어보고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키워드를 찾아보자. 알았지? 자, 봐봐. 처음에 주제를 먼저 보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이게 주제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애매한 말이 어떤 거냐? 니네가 봤을 때. 기준. 이거야 이거. 맞아. 이거야. 기준을 설정한다는데 그 기준이란 게 뭔 기준? 애매하잖아. 그치?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야.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화를 이제 뒤에서 하는 거거든. 이 구체화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 처음에 부연 설명을 보면은 회상이란 거는
실제를 기억하는 건데 우리 현재 믿음과 느낌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연 설명. 이게 좀 더 구체화한 거야. 구체화한 거. 참고로 말하면 본문에 뭐 왜곡될 수 있다, 회상이다 이런 단어, 회상은 나와 있고 왜곡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진 않아요. 본문에는요. 근데 다시 한번 봐봐. 이걸 좀 설명을 하자면 회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회상이란 건 뭐야? 말 그대로 과거를 기억하는 거잖아. 회상이라는 거는 과거에 어떤 팩트를 기억하는 거야. 팩트를.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걸 우리가 회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이 팩트가 영향을 받는데요. 뭐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의 믿음 또는 현재의 기분.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현재의 가치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은 변하지 않잖아. 과거에 했던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 행동을 잘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내년에 이 행동을 다시 봤을 때는 그땐 잘못한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사실, 이 팩트는 변하지 않아. 하지만 현재 믿음과 기분과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건 어떤 기준이겠어? 현재의 이 믿음, 기분,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서 과거의 그런 회상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야. 2번, 3번 계속 똑같은 내용 나오거든.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자, 여기서 실제를 기억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믿음과 느낌이라는 말 이렇게 나왔었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보면 회상할 때 우리가 가지는 거는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의 흔적을 포함한 현재의 상태랍니다. 자,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라고 나왔죠. 이거는 실제를 기억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현재의 상태라는 건 당연히 현재 믿음, 느낌 이걸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실질적인 과거의 경험 이거겠죠? 보다 현재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 현재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 이게 뭐야? 현재 상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대해 더 이제 기억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했고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마지막 문장도 보면은 우울하거나 고무될 때와 같이 현재 믿음 기분에 따라 현재 믿음 기분 또 나왔죠. 요거죠, 요거. 현재 믿음 기분에 따라 과거의 경험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부연 설명 3개가 어때요? 다 똑같은 말.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자고 했죠? 이 글의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자. 키워드. 키워드를 3개로 한번 압축해볼까? 자, 그럼 처음에 일단 어떤 게 중요한 키워드일까? 이 글에서. 회상. 그렇지. 일단 회상 나와야지. 또 어떤 게 또 키워드일까? 이 글을 니네가 요약한다고 쳐봐. 3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요약을 해야 돼. 자, 그럼 회상이랑 또 뭐 나와야 돼? 현재 뭐? 현재만 나오면 안 되지. 맞아요. 현재의 상태. 자, 마지막 하나. 사실. 비슷했어요. 어떤 사실? 그렇지. 과거의 사실. 됐어요? 요 3개 갖고 조합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이 3개로 조합을 한 게 이 글의 주제 제목 요지 요약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로 이제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3개의 키워드로 짧은 글 짓기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짧은 글 짓기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의 사실에 대해 회상을 할 때 현재의 상태에 따라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됐어? 내가 이거 지금 이 키워드로 요약한 거잖아. 됐어? 이런 식으로 요약문을 만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미리 봤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전에도 말했죠? 한 문장 한 문장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보십시다. 이 anchoring and adjustment라고 나왔는데 이 anchor라는 단어가 원래는 닻을 내리다라는 뜻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기준을 설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 그래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조정, adjust는 조정하다인데 MAT 붙었으니까 명사된 거지. 조정은 can severely affect, 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Our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에 여기 스펙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스펙트라는 어근이 보다라는 뜻이거든.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nspect라는 단어가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검사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실제로. 그리고 prospect라는 뜻이 있어. 이 pro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프로스펙트가 무슨 뜻일까? 이거는 전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망하다. 존망 아니에요. 전망. 전망하다. 자, 그래서 앞을 내다본다 이런 소리야. 여기에서 IV가 붙었으니까 이제 형용사적 어미가 되겠고, 너네 뭐 레트로 음악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레트로라는 단어. 이게 옛날 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을 들여다보는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회상적인이라는 뜻이 돼요. 됐죠? 자, 다시 우리의 회상적인 개인 기억에 영향을 준답니다. 뭐가? 기준을 정하고 조정이. 근데 아까 지연이가 말했나 재은이가 말했나 아무튼간 이 기준이 뭔 기준이냐라는 말이 애매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While such memory is introspectively 또 나왔어요? 스펙트 또 나왔죠? 보는 건데 intro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야. 근데 IV에다가 ly까지 붙어서 부사가 됐습니다. 자기 안쪽을 들여다본다. 자기 성찰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 such memory 그러한 기억이란 건 뭐냐면 한마디로 회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에서 말한 이걸 말합니다. Our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한 기억이 자아 성찰적으로 어떤 과정인데 이 dredging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 dredge up이 뭐냐면 들춰내다라는 뜻이거든. 약간 reveal이랑 비슷한 단어예요. reveal. 이거랑 비슷해요. 폭로하다, 드러내다 뭐 이런 건데 얘가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워. 좀 치부를 드러내다, 뭐 이렇게 흑역사 드러내는 거 이런 걸 이제 dredge up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dredging up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 왓절로 나온 건데 보시면 실제로 발생했던 것을 들춰내는 어떤 과정인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부사형 주의라고 써놨는데 뒤에 process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겠죠. 근데 관사의 위치를 보면 관사가 여기 붙었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만약에 형용사라면 관사가 여기 앞에 붙어야죠. 우리가 프리티걸이라고 하지 프리티어걸이라고 안 그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히 동사 수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러한 기억이 자아 성찰적으로 뭔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들추는 것의 과정인 반면에 이게 직독직한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이걸 좀 풀어서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회상이란 실제로 있었던 과거를 기억해내는 작업인 반면에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회상에 대한 개념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반면에 it is to a large extent. 자, extent라는 건 정도를 말하지. 그래서 to a extent 하면은 어떤 정도로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중간에 large 붙었으니까 큰 정도로지. 그냥 크게라고 해석하면 돼. 크게. 그것은 즉 such memory는요. 크게 기준이 잡히게 된답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 믿음과 느낌에 의해서요. 이제 알았어. 위에서 말한 앵커링이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 기준 설정이 뭐냐? 우리의 현재 믿음과 기분이라고 나온 거죠. 우리의 현재 믿음과 기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회상을 하는 거는 팩트를 기억하는 거야. 실제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실은 당연히 변하지 않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하지만 뭐에 의해서 기준이 바뀐다? 내 현재 기분, 믿음, 가치관에 따라서 기준이 바뀐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쌤이 고1 때 술, 담배 했거든요. 갑자기 분위기가 나온다. 네. 근데 지금은요. 내가 지금은 이때 일을 후회하느냐? 저는 후회 안 해요. 나 후회 안 해. 나는 뭐 딱히 뭐 내가 할 짓 했다. 나 담배 없었으면 고3 어떻게 버텼냐.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년이라고 볼게. 내년에 내가 이걸 똑같이 회상을 해. 이 내가 술, 담배 행위를 한 거는 변화하지 않죠. 그대로 있잖아. 근데 내년에는 내가 후회를 할 수도 있어. 왜? 내가 이 오랫동안 이 술, 담배를 한 걸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됐어. 내가 막 죽을 병 걸렸어. 내가 막 내년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때 너 술, 담배 하길 잘했어.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지 그거는. 죽길 잘했어.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 기분, 믿음,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과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야. 이거는 변하지 않지만. 이해돼? 어렵지 않지? 자, 이어서 한번 보자. This principle. 이러한 원리는요.
has been well established. 잘 확립되어 왔답니다. both 둘 다에서요. In the psychological laboratory. 그러니까 심리학 이제 실험실과 그리고 조사들, 설문조사들 두 가지에서 모두 이 원리가 잘 확립됐대요. 여기서 principal이란 단어는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principal이란 단어랑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principal은 주요한 또는 명사로서 교장 이런 뜻이 있죠. principal은 원리 원칙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원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현재 믿음, 느낌에 의해서 뭔가 과거를 회상할 때 기준이 설정된다라는 이 원리를 말하는 거야. 그 원리가 어떤 우리가 심리학 실험을 했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보시면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그러니까 회상의 시간에 우리가 가지는 것은요. 우리가 회상할 때 가지는 건 자, 왓절 나왔으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 보시고요. After all, 결국에는 그저 우리의 현재 상태일 뿐이랍니다. 또 나왔죠. 다시 한번 뭐야? 우리가 회상할 때 가지는 게 뭐라고요? 현재 상태라고. 현재 상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막 뭐 짜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현재 상태라고. 코마이치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계속 좀 읽고. 그리고 그것은 자 스테이트가 이제 단수니까 단수 취급 나오고 있습니다. 포함합니다. 프래그먼트를 표현하는데 이제 프래그먼트라는 건 어떤 단편, 어떤 조각 뭐 이런 거를 말해요. 메모리 트레이스는 이제 얘랑 똑같다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게 괄호치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기억의 흔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단편적인 그런 기억의 조각들, 기억의 흔적들을 포함하는데 어떤 기억의 흔적이냐면 우리 과거 경험의 기억의 흔적들을 포함한답니다. 여기서 이 땀 표시, 세미콜론이 왜냐 하면의 뜻으로 쓰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러한 단편들은 are biased,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뭐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What we know, 우리가 현재 믿거나 느끼는 것. 뭐라고? 사실이라고. 어느 정도로? 매우 크게. 뭐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자, 이게 직독직해한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죠? 볼게요 다시. 자, 다시 한번 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상할 때 우리가 가지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냐면 일단 우리 현재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는 거야. 근데 그 현재 상태가 이제 어떠냐면요. 우리가 현재 상태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 그 과거의 어떤 단편,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대한 그런 조각조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예를 들어 아까 뭐 고1 때 술 담배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고1 1년 내내 뭐 술 담배한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짤막하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약간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기억에 조각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조각들이 어떠냐면요. 편향되어 있대요. 여기서 편향되어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에는 뭡니까? not neutral이라고 봐도 되겠죠.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중립적이지 않아. 뭐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사실이라고 믿거나 느끼는 것에 의해서 중립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야. 다시. 내가 이 고1 때 술 담배 한 거를 지금은 후회를 안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내년에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좋든 간에 나쁘든 간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없다가 아니잖아.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뭔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잖아.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그 단편 과거 기억에 대해서. 뭐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요.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이때 내가 이 행위를 했다는 거는 사실이야, 사실.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의식적으로 막 기억해내고 뭔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술을 마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담배 피고 막 그런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억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것보다 내가 현재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의해서 그 이러한 단편 기억들이 편향되게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됐어?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볼게. 보시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Moreover. 게다가 이 organization하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만 볼게. 자, organize라는 단어가 있죠. organize. 이게 이제 구성하다, 조직하다인데 organize A into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얘는 A를 B로 조직하다라는 뜻이야. A를 B로 조직하다, 구성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얘를 우리가 명사형으로 바꿔볼게. 그러면은 organization이 되겠지. organization. 자,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얘는 동사고 얘는 명사인데 우리가 품사가 바뀌더라도 뒤에 오는 구조는 안 변하거든 원래. 그래서 뒤에도 똑같이 쓰면 돼 이렇게 A into B라고.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떤 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참고로 A는 목적어거든. 목적어인데 얘는 동사니까 당연히 목적어를 받을 거 아니야. 아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잖아. 명사인데 명사가 목적어를 어떻게 받아? 그럼 여기서 명사 이렇게 쓰면 얘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생기지. 그러니까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전치사 of를 이렇게 써준 거야. 됐어? 응.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와 같은 구조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be interested 뭐 쓰냐? in이잖아. 뭐뭐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얘를 명사형으로 쓰면은 interest가 되겠죠. 관심, 흥미. 그럼 뭐뭐에 대한 관심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또 우리 빡대가리들은 뭐뭐에 대한 거니까 about 써야지 이러고 앉았다고. 이게 아니야. 같이 따라온다는 거야. in으로. 됐어요? 같이 세트라는 거야. 세트. 이 단어 작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A를 B로 조직하다 구성하다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A를 B로 조직하는 것 또는 A를 B로 구성하는 것.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여기서 these fragments of past experience가 A가 되는 거고 meaningful patterns가 B가 되는 거겠죠. 됐냐? 이런 구조다. 앞에 o 붙은 거 확인 가능하고 여기 into 붙었고. 됐지? 자, 해석해볼게. 이러한 과거 경험의 단편들이 의미 있는 패턴들로의 구성하는 것은요. 조직되는 것은 is even more influenced.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 믿음과 기분에 따라서. 또 나왔어.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야. 특히 우리가 뭐 할 때? 특히나 우울하거나 고무될 때. 우울한 건 마이너스고 고무된 건 플러스잖아. 그렇죠? 개념을 보자면 아까 내가 썼던 거 후회 안에 플러스, 후회해 마이너스. 그래서 중립적이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야. 이 if 내용은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과거에 뭐 술 담배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별 생각 없는데 이때 말고 내가 뭔가 기분이 좀 업돼 있거나 기분이 좀 다운돼 있을 때 그때 어떻다? 그때 당시에 느껴지는 기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뭐가 영향을 받는다고? 나의 과거의 단편 기억들이 이렇게 뜨문 있을 거 아니야. 이 기억의 조각들이. 근데 이 기억의 조각들이 뭔가 이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가 뭐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현재 믿음 기분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 한 거다. 정리되니? 자, 그래서 내용을 다 봤는데요. 요약문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첫 번째 보시면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기분이 어떤지에 대해 의존한다. 그냥 본문에 있는 거 사실 거의 그대로 쓴 거고 본문에 없는 표현이라고 해봤자 depend on밖에 없거든. 근데 depend on은 단어가 쉽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 요약문이 나온다면 서술형으로 내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뭐 객관식으로 내기에는 단어가 너무 쉽고.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믿음과 기분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 너네가 방금 봐서 알겠지만 본문에 왜곡된다라는 표현은 안 나왔거든. 그래서 이런 거 distort 이게 왜곡시키다고 비동사의 pp가 나와서 왜곡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뭐 어려운 단어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요지 보자면 과거 경험의 단편들을 조직하는 건 우리 현재 믿음과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셋 다 똑같은 말. 과거 경험은 우리 현재 기분, 믿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됐죠?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강 4번까지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나눠드린 10강을 좀 볼게요. 10강. 이거 다음 주까지 진도를 다 끝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너네 시험이 무슨 요일이었지? 까먹었다. 수요일이야? 수요일? 몰라? 저기 어디 학교였더라? 가자고였나? 야, 거기는 진짜 내가 지금 10년 넘게 강사 생활하면서 처음 봤는데 영어 수학을 하루에 보는 학교는 처음 봤어요. 나 처음 봤어 진짜.
원래 영어, 과학 또는 사회, 원래 영어, 과학, 수학, 사회가 원래 국룰인데, 그걸 깨버리고 그냥 영어, 수학을 그냥 몰빵해서, 야, 그것도 첫날에 너무해 진짜. 자, 보자. 게이트웨이부터 볼게. 구조독해 패턴을 먼저 보자면. 얘는 이제 지금까지 보던 패턴이랑은 약간 달라.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오는데 보통 질문 답변으로 나오는 패턴은요, 답변이 주제문이에요. 답변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이 답변을 이제 부연 설명해주는 이제 다 근거입니다. 근거. 근데 이 근거가 약간씩 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보통 주제를 다시 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글에서 이제 던진 질문이 뭐냐면 왜 영화에서 그 과장된 표현이 일반인들에게 어색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너네가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 그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연기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 몸짓, 말투 이런 거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 현실과의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좀 받아들이기 좀 그래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색하게 느끼지 않잖아.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지 않죠. 왜 그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야. 그렇지? 그럼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그 답변을 보니까 그 영화 배우의 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 방금 말했던 몸짓, 행동, 말투, 뭐 표정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뒤에 여기 내용이 미리 나오는데 미리 말하자면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하나 디테일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걸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내용 흘러가는 그런 흐름, 뭐 문맥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 무슨 뭐 얘가 옷을 어떻게 입었고 뭐 몸짓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 이런 거를 우리가 무슨 뭐 그런 거 신경 쓰면서 영화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가 인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나오죠. 사람들이 타인의 이목구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요. 일단 내용이나 문맥 파악에 더 중점을 둔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됐어?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 결과 어떠냐? 사실적인 것보다 여기서 사실적이란 건 현실 세계 말하는 거야. 이 현실 세계에서처럼 사실적인 것보다 과장된 표현을 그래서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엄청 오버하는 건 아니지. 진짜 오버하는 건 뮤지컬이지 뮤지컬. 막 이러면서 하잖아. 뮤지컬 한번 보면은 영화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현실 세계보다는 약간 오버한 거지. 근데 그 오버한 게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한 번 더 재진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전부 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이제 타인에 대한 인식 능력, 특히 이목구비의 움직임에 대한 인식 능력이 낮기 때문에 크게 어색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말했다시피 예술 애호가예요. 예술 애호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술 애호가는 너네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영화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영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화 엄청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화를 일주일에 한 5편씩 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그 영화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영화를 겁나 좋아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그런 디테일한 거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저 사람 연기가 좀 뭐 이러면서 인식을 잘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인들은 그런 거를 신경을 못 쓰니까 자연스럽게 느끼는데 얘네는 그러면 그걸 신경 쓸 텐데 그럼 얘네한테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나? 라고 또 새로운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예요.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은지 볼게요. 예술 애호가의 경우에는 예술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거든. 저건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이지. 저게 현실과 다르다는 거 나도 알아. 아니 근데 쟨 영화잖아. 여긴 현실이고. 그럼 당연히 달라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과장된 표현이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거를 관람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어색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야. 어떻게 두 개일까? 첫 번째는 일반인들 말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인식이 날카롭지 못하다라는 게 하나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술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반인이든 전문가들 간에 어떤 사람의 유형이든 간에 그 영화에서 영화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어색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근거. 왜 안 어색해할까?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기출 문제를 봤는데요. 이게 기출에 나왔더라고요. 작년 모 학교 거 시험지를 봤는데 이제 이 일산 지역은 아니었고요. 근데 서술형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첫 문장 그러니까 유형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문제였어요. 첫 문장 요 부분 있잖아. 여기에 밑줄을 쳐놨나 아니면 그냥 한글로 내용을 냈나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왜 영화에서 그 지나치게 강조된 표현이 왜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그거를 일반인 버전과 예술 애호가 버전 두 가지로 나눠서 써라라는 서술형으로 나왔더라고. 그게 이거 각각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죠. 첫 문장을 보시면 왜 순수한 영화에서의 연기가 나 scene 보이지 않느냐?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부정어가 두 개 껴있죠? 그렇죠?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그죠? 누가? To the audience. 관객들에게. 여기서 얘들아 audience는요 집합명사입니다. 복수 취급이에요. 복수 취급.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 관계대명사 who 나와 있지. 그 뒤에 뭐 나와 있어? 동사 are 나와 있는 거 확인되죠? 됐어요? 스위치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좀 표현을 보자면 be accustomed to라는 표현 나와 있거든? 요렇게 한 세트야. be accustomed to. 이게 뭐야? 아래 써놨다.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뜻이야. 니네가 잘 알고 있는 be used to ing. 그거랑 같은 말이다. 됐니? 자, 그럼 한번 봐봐. 관객들에게 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근데 어떤 관객들이야? 결국에는 익숙한 관객들이야. 뭐에?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후즈,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 Expression is more or less indistinct. more or less는 다소, distinct는 뚜렷한인데 in이 붙어서 반이어야 불분명한. 표현이 다소 불분명한 사람들에 익숙하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관객들에게 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느냐? 어법 포인트가 두 개 나왔는데 아까 말했던 are 나왔고요. 두 번째가 who'인데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 온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유격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뭐뭐의라고 해석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 people이랑 뒤에 나와 있는 명사 expression을 이렇게 의로 연결해봐. 이렇게 연결해서 말이 자연스러우면 소유격 쓰면 되는 거야. 말이 부자연스러우면 딴 거 쓰면 돼. 사람들의 표현 말 자연스럽지? 그래서 후즈가 맞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석할 때는 뭐 관계대명사 해석은 다 똑같아. 그냥 괄호 하는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자, 첫 문장 다시 봐봐.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이 좀 애매할 수 있어. 여기 익스프레션 나온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니네가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 영화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 말고 막 말을 더듬는다거나 막 이런 게 잘 없잖아. 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잖아요. 매끄럽게. 근데 현실 세계에선 그런가? 그렇지 않아.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불분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니 당장 내가 너네한테 야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얘기해라 그러면 막 이러고 있는데 표현이 불분명하잖아. 이게 현실이라고. 지금 우리가 영화 상황이지? 쌤 이러면서 쌤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영화면은. 영화가 아니니까 이런 거야. 영화가 아니니까 표현이 불분명하다고. 됐어요? 그래서 indistinct한 표현을 쓴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에 익숙하잖아. 우린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다소 불분명한 사람들의 이 현실 세계에서 익숙한 그런 관객들에게 왜 영화에서의 그런 좀 순수한 연기가 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냐는 거죠.
왜 자연스럽게 느껴지느냐. 됐죠? 자, 그 답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은요. 인식이 주어다. 그래서 is 나온 거야. In these matters.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은 is not very sharp. 이 sharp라는 게 날카로운 또는 예리한 이렇게 해석하죠. 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주제문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기는 한데 그 뒤에 나온 부연 설명이 사실 주제의 구체화라고 봐도 돼요. 주제의 구체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이라 쓰긴 했는데 얘는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날카롭지 않다고 했는데 무슨 인식이 날카롭지 않다는 거야? 말이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They're not in the habit. 그들은 즉 일반인들은요.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있지 않다라는 거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습관이냐면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 of features. 이 features가 이목구비를 말하거든. 특징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목구비의 play는 움직임이라고 보면 돼. 이목구비의 움직임을 자세히 뭔가 관찰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이야. 일반인들은요. 근데 어떤 이목구비냐? 그들의 동료의, 그들의 친구의 이목구비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관찰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어떤 거에서든 간에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고 또는 이 영화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현실 세계든 영화에서든 간에 어쨌든 타인의 이목구비를 이렇게 막 자세히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제 이목구비를 못 보고 있잖아. 마스크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내용 봐봐. 저 사실 여기에서 우리 재은이랑 지영이랑 민주는요 맨 얼굴로 불러요. 이거밖에 못 봤어. 나머지는 다 봤거든. 너네는 이걸 몰라. 내가 벗은 걸 못 봤어. 자, 봐봐. 다음 내용 볼게. 그리고 그들은 are satisfied with 만족해한대. 자, 전치사 뒤에 ing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명사겠고요. 여기서 grab이라는 단어는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파악하다. 그냥 단순한 단어로 catch 써도 되겠다. catch. 잡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왜 우리말로도 그런 거 있잖아. 감 잡았다. 됐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만족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들이 보는 것 이게 뭔데요? 이거 아닐까? 내용 또는 이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그들이 보고 있는 거, 내용 문맥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거라고 봐도 되겠죠. 그 흘러가고 있는 하나하나 장면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어쨌든 그거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에 그냥 만족한다는 거야. 굳이 뭐 저 사람이 뭐 표정이 어떻고 이런 거를 피곤하게 안 하잖아. 니네도 안 하잖아. 그렇지? 너네 막 트랜스포머 보는데 뭐 범블비가 변신할 때 표정을 보냐? 안 보잖아. 자, 이어서 봐봐. 그래서 그들은 즉 일반인들은 자주 take in 받아들입니다. over emphasized야. emphasized는 강조된 거고 over니까 과도하게 강조된 거죠. 과도하게 강조된 그 표현, 영화 배우들의 과도하게 강조된 표현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more easily, 더 쉽게. 이 easily,는 내가 왜 표시해놨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동사 take in이 오형식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는 보어 자리가 아니다. 이거 목적격 보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사를 쓴 거고. 자, 뭐보다 then any that is too naturalistic. naturalistic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실적인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세계 말하는 거야. 현실 세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어떠한 것보다 영화 배우들의 그 과도하게 강조된 표현이 흔히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됐나요? 그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 쉽게 말하는 거. 됐죠? 하나하나 이목구비의 움직임보다는 맥락을 보려고 하니까, 영화의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잘 못하니까 별로 어색하게 안 느껴진다. 이해됐지? 여기까지가 뭐라고? 일반인 내용이라고. 여기까지 일반인 내용. 여기부터 시점 바뀐다. 여기서 시점이 전환되고는 그렇기 때문에 삽입류나 이런 걸로 낼 수 있다. 문장 삽입류. 아니면 글의 순서의 시작 부분으로 나올 수도 있다. 알겠지? 자, 보자. And as far as lovers of urban concerned라고 나왔는데 여기를 좀 보시면은 여기에 as far as are concerned라고 나와 있지. 이게 뭐뭐에 관한 한 또는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래 나와 있는 요 시리즈가 다 동의어예요.
겁나 많죠. When it comes to concerning, regarding, with regard to, with respect to, as for, as to 다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동의어예요. 동의어. 자, 예술 애호가들에 관해서라면 그 예술 애호가들은요. Do not look 하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 봐봐. 얘들아 이거 look at 아니다. look at 아니고 look for야. look for. look for가 무슨 뜻이야? 뭐뭐를 뭐야? look for 뭐뭐를 찾다잖아.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 여기 뒤에 또 for 보이냐? 여기 또 이렇게 연결된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뭐로 연결됐느냐? not a 법비로 연결된 거야. not a 법비. 그래서 지금 이제 니네 교재에는 이게 빨간색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요 덩어리에 A, 요 덩어리에 B 이렇게 표시돼 있지, 그렇지? 그럼 잘 봐봐. 이 at the movies는 그냥 영화에서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영화에서. 그럼 봐봐. 그 예술 애호가들은 영화에서 자연의 모방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술을 찾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어렵지 않지? 그럼 내용적인 걸 보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인들은 인식을 못하는 건데 예술 애호가들은 자연의 모방.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모방이라는 게 뭐야? 얼마나 더 현실 세계와 비슷한가라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모방을 잘하느냐, 얼마나 현실적으로 하느냐. 근데 이걸 찾는 게 아니라고. 그 영화 전문가들 막 리뷰어들이 가고 영화를 논평을 할 때 얘가 너무 개호가 있다. 현실에서 저렇게 말 안 한다. 이렇게 리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고. 영화는 그냥 영화로 받아들여야지.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이어서 볼게. 다음 문장 보면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어. 영화 애호가들은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는데? 대절을요. 예술적 표현이 is always 항상 설명하고 정제하고 만든다는 거야. 여기 잠깐 보면 이 make가 오형식 동사인데 얘가 동사거든. 근데 목적어가 얘가 아니라 얘가 목적어야. 이 depicted는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형용사가 부분부사 돼 있고 이 clear가 목적격 보어야. 이거 형태 조심해라. 이거 clearly로 쓰면 안 된다. 부사로 쓰면 안 돼. 이게 목적격 보어야. 그럼 이제 너네 입장에서는 아니 쌤,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자리 왜 바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원래대로면 이렇게 써야겠지. 원래대로면 making the object 그 다음에 depicted clear 뭐 이렇게 이게 원래 어순일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이렇게 안 쓴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문장 길이 때문에 그런데 사실 문장 길이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절이나 부의 형태로 나온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 이 depicted. 이 depicted가 얘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거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어순대로 쓴다면요,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을 줄 수 있어서 그래. 왜 혼동을 주냐면 얘가 동사, 오브젝트가 목적어, depicted가 목적격 보어인가?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거든. 이게 목적격 보어 아니야. 얘가 목적격 보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안 했고 이 덩어리를 이렇게 뒤로 보내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럼 어찌됐든간 묘사되는 사물을 명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예술 애호가들이 또 뭘 알고 있냐면 그런 예술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각종의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뭔가를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묘사된 사물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듬고, 그러니까 정제한다는 거, 다듬는다는 건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한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하면은 우리가 말을 막 이러면서 버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그걸 연기로 하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 이게 다 하나 다 다듬어진 거잖아.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다듬고, 그리고 그런 묘사되는 사물을 역시나 명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걸 한마디로 말한 게 내가 아까 구조독해서 쓴 인위적인이야. 인위적인, artificial. 됐어요? 즉 얘네들은 이게 artistic representation이 뭐다? 항상 인위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색하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거의 마지막 문장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things that 하고 나왔는데 이 대절이 여기까지거든. 약간 고민이 되는데 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알려는 줄게요. 이 things that을 사실 what으로 바꿔 써도 되거든. what으로. 근데 이제 바꿔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너네가 알고 있는 건 what절은 단수 취급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 다 복수 취급되고 있어. 복수 취급. 왜냐면 선행사가 things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what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what절이 복수 취급될 때도 있습니다. 더 things that으로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자, 어쨌든 보자. 현실 세계에서는 불완전하게 인식되고 그저 힌티드 앳. 여기서 힌트 앳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원래 뭐뭐를 암시하거든. 근데 이게 PP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야. PP끼리. 그래서 암시되는 거야. 암시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imply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는 더 쉬운 단어는 suggest 있습니다. 됐어요? 이게 다 암시하다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 그저 암시되고요. 그리고 entangled with other things. entangled는 원래 얽히게 하다라는 건데 PP형 나왔으니까 얽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다른 것들과 얽혀 있고, 여기부터 미안. 불완전하게 인식되고 그저 암시하기만 하고 다른 것들과 얽히고 설켜 있는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appear. 여기서의 appear는 seem과 같은 뜻이야. 이거 등장하다 아니다. 이 형식이야, 이 형식. 여기 뒤에 보호 보이죠? 자, 뭐 해 보이냐면 예술 작품에서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무관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 보인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말이야. 아까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막 말을 버벅거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불완전하다는 거야, 사실 이런 게. 근데 영화에서는 이미 다 다듬어지고 정제되고 이렇게 완성된다며. 그럼 당연히 완전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어? 근데 그거를 뭐라고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그거를 이미 알고 있다고, 예술 애호가들은. 됐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실컷 말한 건 이제 예술 애호가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본 거잖아. 근데 그 예술의 한 종류가 이제 영화가 되겠지? 근데 영화에서도 그게 마찬가지다라면서 이제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예술 애호가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약이랑 요지를 한번 볼게. 보시면, 자, 첫 번째, 사람들의 내용만을 파악하려는, 그리고 예술을 예술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들은 영화에서의 연기를 자연스럽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러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natural이라는 거. 두 번째, 사람들이 그들을 예리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영화 배우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썼어. 여기다 영화 배우들 썼어야 되는데. 아무튼 영화 배우들을 영화 배우들의 연기라고 할게요. 영화 배우들의 연기를 예리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 영화의 연기는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 배우들의 연기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리하게 인식을 못한다. 일반인 얘기죠.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거는 예술 애호가죠. 됐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요지를 보면 그들이 본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묘사되는 사물을 설명하고 다듬고 명확하게 만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내용 보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